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서부터이다. 그러므로 현 존재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들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존재를 문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존재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존재 방식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으며, 그 방식들 가운데 특정한 방식들은 들을 이미 선택해 왔다. 그런데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들은 연필과 같은 종류의 사물들이 갖는 다양한 속성들과는 다르다. 그러한 속성들은 어떤 눈앞의 사물들에 각인된 것들로서 그 가능성들이 이미 다 실현된 것들이거나 적어도 고정되어 버린 것들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은 각자 존재 가능성으로 현 존재가 그때마다 자신의 존재 가능성으로서 떠맡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능성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다. 즉, 현 존재는 각기 그의 가능성이다. 마지막 부분이 그 요약된 말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실존하는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은 각자의 존재 가능성으로서 현 존재가 그때마다 자신의 존재 가능성으로 떠맡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능성에서 제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다. 즉, 현 존재는 각기 그의 가능성이다. 여기서 존재 가능성이라는 것을 미래처럼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존재 가능성은 현재를 하이데거가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얘기, 현 존재는 이 존재 자체를 현재 미래 이런 것보다 나의 다사인이라고 하는, 현 존재는 나의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본래적인 자기, 비본래적인 자기라는 본래적인 존재, 비본래적인 존재,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회가 규정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떤 비본래적인 자기라고 할까요? 비본래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 그런데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각자의 고유한 잠재 가능성을 선택해서 사는 삶을 본래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부분이에요. 공부를 해나갈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 비본래적인 자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본래적인 존재 혹은 본래적인 자기, 비본래적인 자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신분석에서는 트루 셀프, 폴스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죠. 똑같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사는 모습,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는 쪽에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회에서 나는 이런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사회가 기대하는 나라는 존재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냐. 말해서 사회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라고 본다면 부모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게 나라고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냐. 그 자기의 존재, 어떤 여기서는 각자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현 존재가 선택하는 각자 자기의 고유함을, 각자성을 선택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스테파노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각자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통찰이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가능성들과 내가 가진 존재 가능성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분은 정말 자기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탤런트를 사장시키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탤런트를 잘 개발해 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떠맡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밀쳐내는 사람도 있다. 그래, 우리가 각자 어떤 재능을 타고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받아들여서 더 개발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자기가 가진 그 재능 자체를 어떤 면에서 어떤 분에게서는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같은 정서에 휘말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는 가능성 혹은 자기의 재능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죠. 본래적인 내 모습을 받아들여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꼭 우리의 그 이분법적으로 본래적인 자기 혹은 비본래적인 자기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택해야 될 이런 국면에서는 본래적인 자기를 선택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삶 자체에서는 비본래적인 자기라고 하는 것, 비본래적인 존재로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 규범대로 따라 사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는 어떤 내 존재 가능성을 억압하는 쪽으로 갈 때에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지나치게 사고강박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강박에 있는 사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생각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현재의 삶을 오히려 황폐화시키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에서 내가 나의 존재 가능성을 어떻게 내 것으로 체화해내면서 살고 있느냐 부분인데 이거 자체는 그냥 인격 자체의 모습이니까 존재가 어떤 존재로 사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기법이 아닌 거죠. 내가 남의 눈에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겠다 하는 이런 기법적인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 나의 존재 가능성을 무엇으로 내가 이해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내가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사는 삶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과 내가 나만의 고유한 어떤 잠재 가능성, 내한테 있는 고귀한 부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기쁨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를 것이다. 이때 우리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스스로 떠맡거나 선택하는 것을 분내성이라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듯 그렇게 휩쓸려 사는 것을 비본래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본래성은 현존재가 그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여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비본래성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매우 바쁜 일에 몰두해 있을 때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심지어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기 위해 사람들은 향락하거나 마약에 빠져들기도 한다. 현존재의 이러한 비본래적 존재 양태는 자기 자신의 망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여적인 것, 즉 망각은 이미 어떤 것,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존재해야 하는 한 그 본래적 존재 양태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본래성과 비본래성은 다시 현존재가 각자성에 의해 기용되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저희가 얘기한 것을 여기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건 하나의 서설이라고 보고 본래성과 비본래성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본래적인 자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에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죠. 그래,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기법을 내가 이미 체득에 있어서 그 체득한 대로 별 마찰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것, 스폰테니어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매번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무리가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큰 위기가 닥치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비본래성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크라이시스가 있거나 어떤 내가 일상적인 삶 안에서 어떤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성찰하게 되죠. 이때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본래적인 자기와 비본래적인 자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에 맡겨둘 게 아니고 의식화해서 본인이 성찰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그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삶 자체는 거의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무의식만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실존적인 선택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실제적인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본래적인 자기하고 비본래적인 자기에 대한 성찰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부딪히는 갈등 구조가 생겨나죠. 사회와 나의 모습과의 갈등 구조가. 그 갈등이 있을 때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자체는 비본래성에 의해서 우리는 대부분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나치게 철학적인 의식 철학 쪽에서만 보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놓쳐볼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가져온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래적인 자기를 산다고 하는 것과 잘 조화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에 맞지 않은 거죠.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무의식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특별하게 우리 어텐션을 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한 삶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거북스러워서 거기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를 성찰하는 것은 이러한 철학적인 사유가 큰 도움이 되는데 또 일상 삶을 이해하는 데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통찰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돼요. 임상에서 매번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사고 강박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친구를 만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일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적절한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고에 빠져서 거기에 이 세계는 자기의 생각대로 다
것처럼 계속 생각만 하는 이런 패턴도 이게 강박증의 하나의 패턴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함께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존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내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를 의식적으로 성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이 철학적인 사유가 큰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사유하는 삶, 모든 상황에서 내가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철학적인 사유 자체는 이미 현 존재 안에 흡수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 무의식적이거나 전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배경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